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를 즐겁게 해드릴 주식오락관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시장에 다소 긴장감을 불어넣었던 물가지표 그 첫 번째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상승률은 예상치에 부합했는데요. 이에 오늘 우리 증시 갭상승 출발했지만 오늘도 오후 2시 이후로 변동폭이 커지면서 결국에 얼굴빛을 바꾸면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2,491포인트 그리고 코스닥도 824포인트로 아쉬운 하루를 보냈는데요. 여전히 주도주가 없이 단발성 재료에 따라 급등 종목들만이 반짝였던 하루였습니다. 그만큼 섹터 선정에 대해서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신 분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테마 잡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관전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저녁에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다행히 2년 만에 상승률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부채 한도 협상 불안감이 남아 있어서요. 발표 이후에 미국 시장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상승했지만 다우는 하락하는 등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둘러싼 구름들로 투심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오늘 구제역 그리고 핵융합 발전처럼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가벼운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4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하면서요. 동물의 백신 주가가 일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랫동안 바닥에 머물다가 상한가를 터치하는 종목들도 있었지만 동물 관련 이슈들은 종목들이 워낙에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나는 그렇다면 짧게라도 수익을 봐야 하는지 고민이신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신 분들은요. 저희가 일부에서 그 부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슈는 핵융합 발전입니다. MS가 헬리온 에너지와 핵융합 전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강세였습니다. 일진파워, 모비스 그리고 우진 같은 종목들이 움직여줬는데요. 빌게이츠처럼 억만장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해서 보니 긍정적인 가능성 염두에 보면서 1, 2부에서 저희가 투자 관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상승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주도주의 기대감을 품고 있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데요. 어제 이어서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의 투자 소식에 그리고 전기차 라인업 확대 그리고 정부의 세제 지원까지 모멘텀이 정말 많은 부분인데요. 수급이 자동차 쪽으로 갈지 정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가 무려 1부와 2부의 필살기 종목으로 이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체크할 부분이 많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 2시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중에도 계속해서 소통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사용하고 계시는 휴대폰 빠르게 가져오셔서요.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 하단의 QR코드에 가져다 대보세요. 그러면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를 꾹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고요. 유튜브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이지은이라고 검색하시고 방을 직접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을 어디에서나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이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을 어디에서나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지은 전문가님의 수익률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할 매도를 하셔서요. 챙겼던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녹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세아베스틸주, 프로이천까지 적게는 20% 그리고 많게는 40%를 한 종목으로 챙겨주고 계셨는데요. 지투파워는 한 번에 이 한 종목으로 40%를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장 변동성이 심했던 이번 주에는 퍼스텍을 10% 잡아주셨는데요. 이외에도 갤럭시 하모니틀이 한미글로벌 16%, 13% 넘는 수익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단기 테마와 이슈 집중해 주시면서 두 자릿대의 수익률을 거뜬하게 챙길 수 있다. 평균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전문가님이시니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방송 시청하고 계시다면 노란톡방으로 서둘러서 들어와 주셔서 전문가님의 공식 매수 신호 그리고 매도 신호 받으시면서 쉽게 이러한 수익률 만들어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이렇게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본 카메라 어플 다시 한번 켜셔서요.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과 오늘 방송뿐만 아니라 내일부터 당장 오늘
오늘부터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지은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은 6시 50분까지만 열려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을 단단하게 이겨낼 수 있는 종목과 전략 가져가도록 저희 주식오락관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전문가입니다. 전일 CPI 발표가 양호하게 나오면서 우리 증시 오늘 좀 좋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장 초반에는 하락세가 브레이크가 걸린 시장처럼 이제는 괜찮아지는가 보다라는 기대감을 좀 실게 만들었지만 2시 이후에 시장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좀 실망스러운 마무리를 해주고 말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이제 다시 하락세가 전환이 되냐 이렇게 생각은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느끼셨겠지만 주식시장에는 정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가고 의지할 만한 정말 전문가가 필요한 시장이 지금 어느 때보다 더 그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또 제가 1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투자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내용과 정보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집중해서 잘 봐주시고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또 저와 장중에도 많은 대화와 또 매매에 대한 이야기들,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나눌 수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에도 많이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을 좀 같이 일단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CPI에 대해서 좀 안도감이 생긴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장 막판의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건 좀 번외의 이야기고요. 전반적으로 CPI 결과에 대해서 안도감은 확실히 생겼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상치를 부합한 물가 지표의 발표가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늘 예상은 사실 나스닥도 1% 정도 올랐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1% 이상 상승은 조금은 기대하신 분들이 있으셨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전히 물가지수는 높기 때문에 상승폭은 좀 제한되는 모습이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빅테크의 비중이 낮은 다우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가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힘을 그렇게 강하게 받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그래도 해석을 좀 해보자 하면은 CPI 소비자 물가지수 앞자리에 4라는 숫자가 떴다는 점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거비에 대한 증거폭이 둔화되고 시작했다는 점에서도 조금은 기대감이 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달이 아닌 또 다음 달에 발표될 5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도 아마 조금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실릴 수 있는 결과가 좀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좀 긴장할 수 있는 부분은 금리도 아직은 5%대고 또 물가지수도 5% 전후를 나타내기 때문에 아직은 안정권에 들어왔다, 안전하다라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안도감은 생기긴 했지만 확 마음을 풀고는 볼 수는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CPI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전전긍긍했지만 어쨌든 CPI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고 또 은행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도 나름 잘 갔기 때문에 앞으로 CPI 마무리 그리고 뭐 PPI 발표나 이런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1달러 좀 넘어가면서 안도감이 살짝은 형성이 된 시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시장의 발목을 좀 잡는 게 있죠.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부채 한도 협상의 부정적인 의미가 계속 시장에 담겨는 있어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요. 분명히 협상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협상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디폴트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진짜 패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한도 협상은 되겠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고 그 과정이 우리 주식시장에 이 경제 쪽에서는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부정적으로 선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일단 현실적으로 단기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은 좀 낮아요. 결론적으로는 해결이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우리를 좀 괴롭힐 수 있다. 그리고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좀 자극적인 내용들이 나오면서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에 불확실성과 약간 불안한 심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거를 좀 기억은 하셔야 돼요. 단기적으로는 힘들 거고 결국에는 시장을 이 재료 때문에 쥐고 흔들 거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협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거나 그 과정 속에서의 흔들림에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이 부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침체에 대한 우려와 그리고 바닥론에 대한 이야기 이 두 가지가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침체 우려는 경기 환경이 어느 쪽으로 지지를 할지 어디 쪽으로 가닥이 잡힐지는 아직은 나오진 않고 있지만 지금 CPI 발표가 남으로써 지금 침체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는 좀 완화된 이런 흐름을 보여주기는 했거든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완전히 뭐 금리라든지 그리고 물가지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정권에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침체에 대한 우려도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볼 수는 없는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론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 어느 한쪽을 지지하기에는 살짝은 애매한 구간은 맞는 것 같고요. 아직은 뚜렷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강한 악재라든지 하나씩 호재가 해결은 되고 있지만 이게 우리가 지금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CPI 불확실성 없어졌고 은행 쪽 이슈, 빅테크 실적도 잘 마무리되고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이게 우리가 완전 끝나고 환호를 부르고 다시는 없을 이슈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긴 하지만 조금 안도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큰 호재도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 영향력을 주는 이것도 결국에는 해결이 될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폭탄 같은 악재도 당분간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의 분위기와 좀 비슷하게 종목 장세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종목 장세가 왔을 때는 수급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로 돈이 쏠렸는지, 주도주가 뭔지, 다음 주도주는 어떤 게 될 건지,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핵심 있게 보고 있는 테마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봐야 되는데 지금 수급이 약해질 만한 그런 요인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SG발 사태를 시작으로 해서 또 배임 횡령이라든지 오늘 에코프로 또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장 후반에 급락세가 나오면서 시장을 다시 한번 쭉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에코프로 전 회장의 구속 소식이 있었죠.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인한 이 구속이 시장에 결국에 영향력을 많이 끼쳤고 오늘 이트론이라든지 이화전기라든지 회사의 이 오너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작용한 시장이었는데 계속돼서 이런 시장의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대한 심리, 좀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좀 깨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물론 직접적으로 내가 보유한 종목이 타격을 받으면 엄청나게 심리에 영향이 크게 올 수 있다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긴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노후의 자금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앞으로의 평생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을 선택한 만큼 지금은 우리가 한 발 물러서고 무조건 도망칠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그건 있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노란 톡방에 들어와 주신 시청자분들에게는 쉬어갈 때 그리고 공격적으로 해야 될 때 두 가지의 모습을 갖고 움직여야 된다. 항상 공격적인 것도 항상 한 발 물러서 있는 것도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시장을 봐도 지수도 봐도 2,500이 지금은 제가 이거를 좀 캡처를 일찍 했는데 결국에는 2,500이 깨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코스피도. 근데 그렇게 많이 훼손이 되고 깨지고 주가의 흐름이 방향성 자체가 하방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코스닥 역시도 830선이 깨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는 시장의 추세가 깨졌나 보다. 요즘에 사건이 너무나 많고 또 워낙 뭐 CPI 발표는 잘 났다고는 하지만 흉흉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하락을 지지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단언해서 생각할 수는 없는 시장이에요. 물론 여기서 좀 더 밀릴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바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정말 과도기에 지금 굉장히 중간의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시장이 어디로 갈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수급이 어디로 가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캐치하면 분명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충분히 수익은 챙겨가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길잡이가 되어드려서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CPI 발표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지만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은 남아있고 부채 한도 협상도 불안감을 길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봐주셨는데요. 하지만 협상도 결국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치기 쉬운 시장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종목별 탐색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무거운 시장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요. 매일매일 시황 분석하고 그리고 그때그때 맞는 전략들 로 계좌를 좀 보호해 가시면서 그러시면서도 수익을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6시 50분까지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 꼭 누르면 바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이지은이라고 검색하시고 방을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요. 노란톡방 안에서 시장 분석은 물론이고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과 그리고 매수 시점, 매도 시점까지 알려주시는데요. 그렇게 해서 챙겨주신 수익률 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G2파워처럼 한 종목으로 40%를 시원하게 담아주신 종목도 있고요. 하나마이크론, 이녹스, 프로이천까지 분할 매도하셔서 30-40%의 수익을 챙겨주신 종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주에 오실 때는요. 퍼스텍을 10% 넘게 챙겨주셨는데요. 이 표에 있는 모든 종목들이 2%, 3%의 수익이 아니라 적어도 7% 이상 평균 두 자릿대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계십니다. 이런 전문가님과 함께 한다면 어려운 5월의 이 시장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퍼스텍에 대해서 수익률 리뷰도 좀 들어봐야겠죠. 전문가님. 네. 오늘처럼 이렇게 이상한 시장에서도 네. 전문가님은 수익을 이번에도 우리 또 이렇게 가져와 주셨어요. 무려 10%나 됩니다. 네. 어떻게 잡아주신 걸까요? 일단은 제가 수익 리뷰를 통해서 좀 네.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을 보실 때요. 여러분들 보통 돌파 매매가 잘 먹히는 시장이 있고요. 바닥권에서 강하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 탄력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은 시장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의 시장이 크게 봤을 때는 있는데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돌파 매매가 잘 먹히는 시장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가는 종목들 일단 모아가는 형식으로 지금 좋은 가격에서 좋은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은 박앤셀 구간에서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시면 되고 일단 나는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모아가는 전략의 바닥권 매매보다는 돌파 추세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수익을 챙기기가 좋은 장세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제가 선정해서 우리 알려드리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 기본적인 거는 뭐죠? 항상 말씀드리는 재료와 그리고 이슈와 기술적 분석이 뒤따라야 되는데 기술적 분석은 저런 식으로 돌파되는 종목들에 잘 캐치를 해서 매매를 하고 있고 지금 트렌드를 잘 읽어서 이 종목이 과연 적합한 테마를 갖고 있는지 적합한 이슈와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퍼스텍도 추세가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시원하게 뿜어주는 이런 추세를 딱 돌파해주는 이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서 관심 종목에 딱 추가를 해놓고 이런 자리에서 잡으면 너무 좀 위험하잖아요. 아무리 돌파 매매라고 하지만 돌파했다가 조금은 눌리는 자리를 저는 공략하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종목에 따라서 그리고 스타일에 따라서 재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때 들어가서 바로 다음날
단 하루 만에 이길 10%의 수익을 챙겨 드릴 수가 있었고요. 그냥 단순히 좋아 보여서가 아니라 이러한 과정들을 다 겪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또 저희 노란 톡방에 지금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이미 들어와 계신 분들은 아실 텐데, 최근에 수익이 잠깐 났다가 조금 지금 아주 약수익권에 있는 종목도 있어요. 그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에 트렌드에 맞고 또 재료에 부합하고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서 제가 매수를 진행했고, 저희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의 트렌드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소외가 되지 않는 종목들, 그리고 돌파를 하고 있는 차트의 모습과 재료와 이슈를 가지고 있는 매매,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 하실 때 조금은 주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도 과감하게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을 계속해서 꾸준히 쌓아갈 수 있는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항상 나는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고 또 어떠한 종목을 이런 자리에서 과연 내가 자신 있게 매매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의문점이 드시는 분들은 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그러한 부분들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잘 이끌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하나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또 서운하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이제 퍼스텍도 인증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중에 제가 다 여기에 못 실어들어서 죄송할 정도로 인증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수많은 인증 11%, 13% 인증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노란 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최대한 많이 매수하실 수 있게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푸시를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고요. 다음에 수익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고 하시면 여러분들 그냥 TV만 쳐다본다고 해서 이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에서는 타이밍적인 부분까지는 잡아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장중에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러한 수익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 마시고 오늘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다음 수익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퍼스텍은 이렇게 시원하게 정말 돌파 매매로 10% 이 길로 챙겨주셨습니다. 수익난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저희가 표에는 적지는 못했지만요. 이 표의 대부분이 이 반절 가까운 종목들이 당일 이길 수익이 대부분입니다. 갤럭시와 머니투리도 그랬고요. 한미글로벌, 이녹스까지 다 단타로 잡아주신 종목들인데요. 바닥권에서 모아가서 큰 수익을 내줬던 이 G2파워는 40%를 담아주셨고요. 퍼스텍 같은 경우는 돌파 매매로 요즘 시장에 맞게 10%를 무려 2길 딱 하루만 가지고서도 이렇게 두 자릿대의 수익률을 챙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떤 매매 스타일이든 성공적인 수익을 챙겨주시는 분이 이지은 전문가님이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져가고 싶은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장에서 좀 빠르게 수익을 방망이 짧게 잡고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여러분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를 보고만 있지 마시고 꼭 누르고 들어오셔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이지은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50분까지만 활짝 열려 있고요.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이슈가 또 있었는지 들어봐야겠죠. 전문가님, 오늘 이슈 그간 보지 못했던 종목들이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궁금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냉정하게 좀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좀 오랜만에 또 이 이슈가 나왔습니다. 4년 만에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이 됐는데요. 사실 뭐 구제역이라든지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런 소식들 가끔씩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구제역은 오랜만이었지만 아프리카 돼지 열병 뭐 이런 백신과 관련된 뉴스가 최근에 나오면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강하게 탄력을 받지는 못했는데 구제역이 4년 만에 발생해서 그런지 오늘 시장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충북 청주시 두 곳의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이 됐는데요. 국내에선 이제 국제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것은 2019년 1월 이후에 4년 4개월 만에 발생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물 백신 중심의 구제역 관련주들 부각을 받았고요. 굉장히 그래서 오랜만에 보는 종목들이 강한 탄력이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또 여기다가 대체 먹거리로 육개주, 닭고기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상승 탄력을 가져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의 저는 이제 테마라고 해야 되죠.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산업과 섹터의 부분의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일회성인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일시적으로 구제역이 발생됐다가 이게 뭐 퍼져나가지 않고 끝나거나 이런 식으로 가면은 괜히 이런 종목들은 잘못 들어갔다가 조용해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있죠? 우리가 그냥 진짜 뭐 잠깐 오늘 뭐 수돗물에 녹물이 나왔다. 녹물이 나와서 녹물 테마주들이 시장에서 급등세가 나왔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떤 산업의 움직임 이런 것들은 아니다 보니까 그 테마는 이틀을 갈 수도 있고 3일을 갈 수도 있지만 그 갑자기 꺼져버릴 때는 순식간에 빠져버리고 모멘텀이 사라져버리면 다시 한번 탄력을 기다리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대신에 특별한 부분은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지면서 종목들이 끌어올려줬기 때문에 이게 일회성이 아닌 2, 3일 정도, 일주일 정도는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은 해봤지만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스타일의 테마성이다. 그래서 약간 일회성으로 볼 수가 있고 이게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전하기 때문에 어떤 주도 테마가 지금 뭐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여러 개가 있지만 어느 한 곳으로 지금 확 돈이 쏠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수혜를 받아서 탄력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장중에 아까 말씀드린 당일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뭐 구제역이 더 심해지고 다른 쪽으로 퍼져나가고 이런 이슈가 안 나오는 이상 당일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렇지만 오늘 들어온 거래량이나 세기를 봤을 때는 좀 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4년 만에 우리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오전장부터 동물 백신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일회성 수익에서 끝날 수 있지만 이번에 조금 많은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틀 정도는 좀 더 볼 수 있겠다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건요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조언을 들어보시고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사용하고 계시는 노란톡 켜져서요.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이지은이라고 검색하시고 방을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지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뜨니까요.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전문가님께서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슈를 짧게 빨리 살펴보고 왔으니까요. 이제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제가 지난번에 다뤘던 이슈인데 오늘 시장에서 더욱더 강하게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핵융합 스타트업 헬리온 에너지와 전기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이랑 또 연결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민간 핵융합 에너지 기업 헬리온 에너지와 계약을 통해서 5년 안에 핵융합 전기를 공급받기로 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핵융합 발전과 관련된 최초의 상업적인 계약이다. 이게 최초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 강한 그런 부각을 받았고 관심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핵융합 발전의 큰 첫걸음이라며 더 많은 발전소를 개발하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가능한 빨리 핵융합을 전략망에 도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은 지금 이 구조를 봤을 때 오픈 AI의 샘 알트먼 CEO도 같이 투자를 했거든요. 지금 헬리온이 투자 유치하는 데 있어서 오픈 AI CEO까지 투자를 했고 이 빅테크 기업들의 정말 큰 손들이 이쪽 사업에 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 여기서 보시면 큰 첫 걸음 거기다 전 세계가 빨리 핵융합을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아마 이 테마가 지금도 물살을 타긴 했지만 저는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오늘 모비스는 장 막판에 상한가를 마감을 했고요. 여기에는 없지만 비츠로테크라는 종목도 22%의 상승 마감을 해줬어요. 그래서 일진 파워도 굉장히 강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모비스 상한가, 비츠로테크도 22%의 급등, 뭐 서남이라든지 관련 종목들이 줄줄이 시장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관련된 이 이슈를 조금은 더 봐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뭐 오늘 이렇게 됐으니까 내일까지 이렇게 쭉쭉쭉 계속 간다. 페라이트처럼 이렇게 계속 간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가던 아니면 가다가 눌렸다 다시 가던 이런 식으로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리고 전 세계의 이런 이야기 AI 오픈, AI 쪽으로 또 오픈 AI의 투자 이런 소식들 여러 가지로 봤었을 때는 그냥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 같아서 좀 눈여겨보면 괜찮은 종목과 테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노란 톡방에서 제가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어서 뭐 당일이라든지 아니면 짧은 기간 안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으로 관련주들을 지금 편입을 해볼까도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나는 짧게 매매하고 지금 시장 트렌드에 맞춰서 수급적인 부분으로 치고 빠지기 전략을 좀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 관련돼서 매매도 진행해 볼 예정이니까요. 물론 시장의 상황과 수급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매매 타점과 매매 타이밍이 중요해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이런 핵융합 관련된 매매도 같이 하시면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핵융합 에너지였습니다. 최초라는 키워드도 가져가고 있는데요. 빅테크들의 큰 손도 관심을 가지면서 조금 더 몸집을 키워갈 테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봐 주셨는데요. 앞으로 계속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노란 톡방 안에서 트렌드에 맞는 이런 장중 전략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50분까지만 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고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지만 유튜브로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이지은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벌써 시간이 30분을 넘어섰는데요. 우리 전문가님은 요즘에 지금 어떤 섹터에 바라보고 계실지 관심 섹터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섹터 바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은 돌파가 맞고 시장을 좀 짧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트렌드에 굉장히 부합한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그리고 부품주들 많이 올라갔지만 아직은 덜 오른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요.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라든지 세제 혜택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커질 거라는 거는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어쨌든 현대차 그룹이 이제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자동차 부품들의 수혜도 같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 2025년 1,984만 대에서 2030년에는 5,680만 대로 성장이 전망이 되고 지금 지구 온난화에 따른 환경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다 보니까 각국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로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지금 친환경 자동차를 만들 수밖에 없는 완성차 업체들이 그러한 환경과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고 있고 결국에는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 시기에 맞춰서 지금 2023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전기차 가격, 승용차 가격이 5,700만 원 미만이면 보조금을 100% 받도록 조정을 했대요. 배터리 가격들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자동차 가격이 당연히 좀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예전에는 5,500만 원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좀 상향을 시켜서 5,700만 원 미만이면 보조금 100% 받도록 조정을 했고 거기에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해서 성능 향상을 또 촉진을 한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만드는 게 뭐냐면 더욱더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그리고 성능을 더욱더 좋게 만들어서 전기차 시장을 확대시키자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담아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미래형 이동 수단을 조세특례 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추가를 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파격적인 세제 지원도
해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거는 뭐죠? 기술도 잘 만들게 해주고 많이 팔리게 뒷받침을 해주고 현대차 그룹이 지금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전기차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이런 뒷받침을 해주겠다. 현대차 그룹의 차들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또 다른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차가 팔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고 지금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고 지금 뭐 고금리에다가 사람들이 지갑을 잘 안 열고 대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악조건이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도 좋은 그 결과를 내고 있는 그룹을 밀어주면서 정부에서도 이러한 발빠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현대차 그룹을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2조를 들여서 전기차 공장을 증설을 합니다. 울산 공장에 약 2조 원을 투자해서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를 했고요. 전기차 전용 공장은 약 2조 원을 들여서 올해 4분기에 본격 착공을 해서 2025년에는 완공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차도 광명이라든지 이런 다른 쪽에서도 전기차 라인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기존의 내연기관차 라인이었던 공장도 전기차로 바꾸는 이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전기차 생산에 들어가서 연간 최대 15만 대까지 생산 능력이 확보될 전망이고요. 현대차 그룹은 또 이러한 이야기도 밝혔었죠.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24조 원을 투자를 해서 국내 전기차 생산량을 연간 151만 대로 확대를 하고 60%는 수출을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부품주를 보는 데 있어서는 현대차 그룹의 움직임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 위주로 좀 다뤄볼게요. 2030년까지 24조 원 투자를 한다라고 했는데 2030년까지 31종의 전기차 라인업을 갖추고 총 24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지금 전기차 생산량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글로벌 전기차 생산량도 364만 대까지 늘려서 결국에는 글로벌 판매 톱3의 달성을 목표를 잡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러한 얘기들, 이러한 지금 목표치를 잡으면서 국내 전기차 부품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전동화 분야에서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에 기여를 하고 배터리 효율 극대화, 고속 충전 등 첨단 핵심 기술 개발에도 집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전기차 부품 관련돼서 이 관련된 자동차 관련 부품 회사들과 협력을 해서 같이 발뻗어서 해외 시장까지 나가겠다라는 이런 포부를 밝혔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인도에도 10년 동안 3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이런 소식도 밝혔는데요. 전기차의 신흥 격전지로 떠오른 인도에 최대 3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중국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러시아 시장이 오히려 그동안 계속해서 잘 판매가 되다가 부진을 나타내니까 새로운 시장을 봐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어저께 뉴스가 있었죠. 어저께는 아이오닉이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인도에서 중국차가 원래 1위였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현대차가 1위에 기념을 토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딱 발 맞춰서 10년 동안 3조 원 투자하겠다. 판매 부진을 보이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시장을 대체할 거점으로 인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펼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인도에 4천억 루피가 한 6,500억 정도인데 이 정도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해서 2028년까지 전기차 6종을 출시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고 최근에 GM은 인도 쪽에서 이제 공장을 철수한다라는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 그거를 이제 현대차 그룹이 인수를 받아서 생산 능력을 더욱더 확대시킨다라고 합니다. 90만에서 100만 대까지 앞으로 지금 일단 이미 공장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GM의 공장도 이어받아서 더욱더 생산량을 확대시킨다는 이야기인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전기차 시장이 커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현대차 그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고 지금 주가의 흐름도 굉장히 좋아요. 2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실려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현대차 그룹과 밀접하게
전기차 부품 관련주들 지금도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도 아직까지 좀 덜 오른 종목들 위주로 보셔도 좋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 특징주와 필살기 종목까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환경을 향한 세계의 움직임도 있고요. 또 세제 지원을 포함한 정부의 지원도 튼튼합니다. 현대차의 통큰 투자에 생산 능력도 극대화할 전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쪽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이렇게 너무나도 모멘텀이 짱짱한 섹터에서 또 필살기 종목을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설레는데 네. 좀 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시장 트렌드를 따라가지만 아직 덜 올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 특징주들은 그러면 어떤 그래프를 좀 그려가고 있을지 좀 궁금해집니다. 네, 일단 트렌드를 좀 빨리 따라간 종목들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덕양산업이라는 종목인데요. 이제 투자 주의, 경고 딱지 달고 열심히 훈장처럼 달고 열심히 달려나간 종목입니다. OEM 납품을 주로 하는 자동차 내장 부품 전문 제조 업체인데요. 일단은 4월에 자동차 산업기술개발 국책사업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해서 급증을 한 이력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4월 달에 그 소식을 시작으로 해서 현대차 부품줄 소식이 좋다 보니까 그 모멘텀을 타고 지속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쭉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이런 종목들은 지금은 좀 잡기가 부담스럽고 만약에 현대차 관련돼서 모멘텀 그리고 부품 관련주들의 모멘텀이 좀 지속된다고 한다면 눌림목이 왔을 때 만약에 거래가 그렇게 많이 이탈이 없다. 그럼 다시 한번 2차 파동을 노려볼 만은 하지만 일단은 잘 가는 종목들은 이러한 스타일까지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우하이텍도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나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덕양산업이 이렇게 갔다라고 한다면 성우하이텍은 갔다가 매물 소화하고 갔다가 매물 소화하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이 이런 스타일도 있고 이런 스타일도 있는데 그런 종목의 특성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성우하이텍은 자동차 부품 업체예요. 범퍼 레일, 사이드 멤버,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범퍼 레일이 지금 경쟁사가 없고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탄력을 가져갔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일단 워낙 매력적인 사업 내용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눌리면 좀 볼만한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화신도 쉬지 않고 역시나 덕양산업처럼 크게 눌리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 탄력이 붙은 종목인데 자동차 셰시 및 차체의 각종 부품을 생산해서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입니다. 역시나 덕양산업과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근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서 그냥 아까 같은 이런 스타일로 가면은 좀 스무스하게 조정이 나오는데 이렇게 갔던 종목들은 낙폭과대가 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주의하셔서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군 스타일 중에 하나이고 이러한 종목들 그래도 매수 기회를 줄 때는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특징주 중에서도 저는 계속 살펴보고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들도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진짜 배기 종목은 아직 덜 오른 이제 필살기 종목 공개를 해야겠죠. 네, 필살기 종목 바로 공개할까요? 네, 저 너무나도 궁금하기 때문에 바로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두 가지 가져와 주셨더라고요. 네, 필살기 종목 바로 공개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제가 아까 성화이텍 때 말씀드렸던 종목인 것처럼 올랐다가 매물을 소화했다가 올랐다 매물 소화한다. 그럼 다시 한번 올라야겠죠. 성화이텍처럼. 그래서 세 번째 상승 탄력을 기다리는 종목인데요. 자동차용 케이블, 밸브, 액추에이터, 전력전자, PCB, 액세서리 등을 생산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전문 제조 업체입니다. 미래차 분야 전장 부품, 전자식 주차 제동, 파킹 브레이크 시스템,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 솔레이노 밸브 등을 국내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기술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이력이 있던 종목인 게 여러분들 힌트입니다. 해외 거점을 확대시키고 있고요. 신사업과 M&A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성장의 시동을 계속해서 걸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외 생산 거점은요. 인도, 아까 현대차그룹 인도 말씀드렸죠. 인도도 거점을 가지고 있고 중국, 베트남, 북미, 멕시코 짱짱한 부분 그 나라들을 해외 거점으로 가지고 있고 2021년에
12월에는 폴란드 법인을 설립을 하고 2023년 1분기에는 생산 공장 완공을 목표로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력 갖고 있고요. 지금 인도 시장 확대하는 데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아까 성우하이텍처럼 파동이 있는 다이렉트로 상승이 아니라 파동이 있는 상승세를 나오는 기업인데 매물 소화하고 세 번째 파동이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란 톡방에서만 좋은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제시 드리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종목도 바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이렇게 갈지 아니면 이렇게 갈지 아직 공개가 잘 되지 않았지만 사업 내용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모아갔다가 이때 약간의 파동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불을 뿜지 않았어요. 어떤 형식으로 붐을 불어갈지는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입니다. 각종 자동차의 TMS 그리고 EMS, EP, 친환경차 부품 등을 생산을 하고요. 친환경차 지금 트렌드에 맞죠? 친환경차 부품도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주력 제품은 자동차 냉각에 사용하는 엔진 온도 관리 시스템인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국내 시장 점유율 무려 85%나 차지하고 있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차세대 열관리 시스템을 위한 통합 냉각수 제어 밸브 자체 개발을 해서요. 기존 내연기관차 및 전기차, 수소연료, 전지차용 제품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도 되고 수소차도 되고 전기차 쪽으로도 다 엮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차용 배터리팩 모듈 및 관련 부품 개발 그리고 생산에도 지금 굉장히 긴밀하게 배터리 업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전기차 트렌드에 맞춰서 이쪽으로도 사업의 방향을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유럽 쪽이라든지 그리고 중국 쪽으로 또 전기차 배터리 관련 사업을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력을 할 계획도 품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트렌드에도 맞고 지금 그냥 앞으로 현 상황 자동차 관련돼서는 꽉 잡고 있는 기업이다. 점유율도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바닥권에 아직은 위치해 있긴 하지만 이 기업이 후발주자로 점유율, 기술력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 트렌드에 맞물려서 또 불을 뿜기 시작을 하면 추가적인 탄력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끼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때도 바닥권에서 그렇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전에 역사를 봤을 때도 분명히 끼를 품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모멘텀을 타고 거래량이 한번 더 강하게 실려준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탄력 굉장히 아름답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 좋은 시점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필살기 종목 모두 다 두 가지 모두 다 자동차 부품 관련한 종목이었는데요. 국내 최초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필살기 종목은요. 한번 소개해 주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 확대로 꼽힌 이 인도의 수혜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 파동 있는 상승세 차트를 가지고 있는데 세 번째 파동이 기대가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좀 상승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러한 종목인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종목도 너무나도 탐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종목은요. 비밀을 품고 있는 종목이었죠.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국내 시장 점유율이 85%를 차지하는 기술력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목명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탄력도 숨기고 있고 종목도 숨겨지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노란 톡방 안으로 들어오셔야 전문가님께서 방송 끝나고 알려주시니까요.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여러분들 매일 사용하고 계시는 휴대폰 빠르게 가져오셔서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하단에 QR코드 빠르게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이지은이라고 검색하시고 방을 직접 누르고 들어오시면 당장 방송 끝나고 나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전문가님의 이야기 한 번 더 인사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다가도 또 굉장히 안 좋고 전반적으로는 좀 우울한 증시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이제 주가 조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상에 좀 뒤숭숭한 소식들이 많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심리가 굉장히 위축돼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위축되지 마시고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종목도 찾아 나서시고 또 매매할 수 있는 종목, 매력적인 종목도 시장에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노란 톡방에서는 활발하게 매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이 필살기 종목들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와 함께 매매도 하시고 수익도 내시면서 이 어려운 시장 같이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는 필살기 종목 2가지뿐만 아니라 우리 대표주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서둘러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죠. 이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이지은이라고 검색하시고 직접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1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와주시고요. 우리 이지은 전문가님과 함께한 주식오락관 1부는 여기서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